네, 안녕하세요. 집토스 부동산의 이재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LH 특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중개하시는 전월세를 주로 임대하거나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LH가 그렇게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한 게 아니고 장점이 되게 많구나, 또 충분히 이거를 잘 이용하면 활용을 하면은 임대도 똑똑하게 중개도 똑똑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임대인 중개사 필수 시청이라고 제가 달아놨고요. LH 권리 분석의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H가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왜 준비했냐, LH가 좋아요. 잘 활용하고 똑똑하게 잘 알고 계시면은 꽤나 임대와 중개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LH 전세임대, LH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는 LH 전세임대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LH가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다뤘기 때문에 지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H가 일단 임대인 임차인에게 좋은 점부터 가겠습니다. 보증보험, 일단은 요즘 보증보험들 많이 찾으시죠. 특히나 또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상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러면 뭐 증액 요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지출이 되는데, 보증보험이 LH 전세임대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LH가 가입을 하고요. 보증금이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당연히 안전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주임사이신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의무 가입하셔야 되는 거 필요 없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년 유형은 1억 2천까지 서울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주거 취약이나 기존 주택 유형인 경우에는 1억 3천까지 LH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추가로 부담을 하셔서 보증금을 높이실 수가 있는데, 그 추가 부담한 보증금도 다 보증보험으로 이제 보호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요즘 또 대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임대 놓기가 어려운 물건이 있어요. 공동담보가 잡혀있는 집합건물,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요렇게 집합건물인데 특히나 한 소유주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공동담보로 묶어가지고 근저당권을 잡으신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그는 물론이고 HF에서도 대출 승인이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안분 계산으로 합리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서 승인이 가능하고요. 허그는 안 됩니다. 요즘은 보증보험 당연히 안 되고, 공담이 있으면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승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도 허그는 안 되지만 LH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층이 아니면은 승인이 가능하고요.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옥탑방, 옥상에 창고 만드셔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위반 건축물이 걸린 경우에는 아래층 임대를 놓으실 때도 허그, 보증보험이랑 대출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상가주택인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허그보다 쉽게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LH가 일반 다른 이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인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LH가 허그보다 솔직히 더 승인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LH 어떤 집이 되는지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택과 오피스텔이어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이어야 되고요. 주택의 한 유형 중에 다중주택이라고 있는데, 다중주택은 LH가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닥난방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LH로 승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원칙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다가구 주택같이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층, 위반 사유가 해당 층이 아니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전유부, 다른 표제부나 다른 전유부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유부, 해당 계약하려는 전유부가 위반이 아니면 승인이 가능하고요. 권리분석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집들이 그러면은 LH가 승인이 되는지, 어떤 액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일단 공통 요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건축물의 유형은 크게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물,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권리 분석의 일단 공통적인 요건은 융자, 선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거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계약할 보증금을 더하고 거기에 최우선 변제 예상액이라는 거를 더하게 됩니다. 그걸 했을 때 공시가격의 126% 이내일 경우에 그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부터 들어갈게요. 다가구 주택,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될 텐데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선순위 임차 보증금, 그리고 최우선 변제 예상액, 그 다음에 계약할 보증금, 요 네 가지를 더한 다음에 그 네 가지 더한 게 공시가격이라고 말하는 것에 126% 이내에 들어온다면은 그 금액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그럼 뭘로 계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합니다. 높은 거를 택일하면 되는 거죠. 공시가격은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개별 단독 주택 가격 중 큰 것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예상액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그 단독 다가구 주택을 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 이 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선순위 임대차 내역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 개수와 보증금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 개수를 왜 적는 거냐? 예를 들어 공실인 집도 있잖아요. 다른 집, 다른 호실들이 202호 계약하는데 201호는 아직 공실이에요. 계약하는 시점에. 그렇게 되면은 방개수 곱하기 5,500만 원.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5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개수 곱하기 5,500만 원. 투룸인 경우는 두 개로 쪼개서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공실 또는 주인 거주 호실의 방개수 곱하기 5,500만 원. 만약에 상가주택이라서 상가 호실이 있는 경우에는 2,200만 원, 지금 현재 최우선 변제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주차장, 계단실, 물탱크실 같이 주거용이 아닌데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런 층이 있는 경우에는 30제곱미터당 5,500만 원씩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왜 할까요? H가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그 물탱크실도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장상에 주거용이 아닌 부분 30제곱미터당 5,500만 원씩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주차장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면적이 45제곱미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에 그런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예상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반 사유당 5,500만 원을 또 추가로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층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해당 층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건축물 대장을 뗀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이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시로 갖고 온 걸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보시면 2011년 12월 8일에 도시계획과 요구를 해서 위반 건축물 지정이 됐습니다. 구조, 판넬, 샤시, 용도, 주거, 면적 13제곱미터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가 위반일까요? 알 수가 없죠.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위반인 부분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구청 담당 직원분께 부탁을 하면 됩니다. 요 몇 번지 이게 위반인데 위반 사유가 해당 층이 안 적혀 있어서 요청을 드린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실사를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청에서 이렇게 위반 사유를 적어줍니다. 해당 층. 요거를 똑같이 제가 이제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2023년 12월 5일 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정정 후 구조, 판넬, 용도, 주거, 면적 13제곱미터 하고 옥상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렇게 제가 옥상 위반인데 옥상이라고 안 적혀져 있으니 옥상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유 외 위반 부분이 안 써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 전화해서 써달라고 하시면 써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 호실 적고 방 개수를 적고 보증금, 월세도 적는 칸이 있는데 사실 월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공실이거나 주인 거주, 호실인 경우에는 방개수 곱하기 5,500씩 해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그랑 다르게 임차인 이름 같은 거는 적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필수 서류, 접수하는데 필수 서류가 있는데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보면 호실별로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 다가구 주택의 임대 내역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상이하게 적게 되면은 권리분석 담당 법무법인에서 질의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왜 달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최대한 원칙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서가 동일해야지 승인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예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가 주택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2024년 기준으로 27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으면 그럼 당연히 단순하게 곱해보면 되겠죠. 요거는 30억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뭘 적용할 수 있다? 높은 거인 개별 공시지가,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30억 5천 얼마까지 공시지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126%를 적용을 하면은 말씀드렸던 융자, 선순위 보증금, 최우선 면제 예상액, 계약할 보증금 요걸 4개를 다 더한 것이 38억 4,4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집은 계약 승인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상가주택 예시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집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요. 왜냐? 주택 부분이 건물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일부 건물의 4층, 5층 이렇게 일부 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9억 1,100만 원만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고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토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집은 계산해 보면 토지 전체의 공시가격은 2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융자, 선순위 보증금, 최우선 면제 예상액, 계약할 보증금 다 더한 게 37억 이내면은 승인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했으면 중개사님이라면은 의뢰받으신 건물, 매물이 H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대략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임대인분께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예상액도 간단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공시가격에 126% 이내에 들어오는지 예측을 해서 중개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임대인분들께서도 우리 집 지금 다가구 주택인데 이 호실을 뺄 수가 있나?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집합건물 권리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집합건물은 대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융자 더하기 계약할 보증금 여기는 그러면은 최우선 면제 예상액과 선순위 임차 보증금액이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개 호실 전유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면제 예상액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의 140 곱하기 90% 곧 126% 이내에 융자 더하기 계약할 보증금이 들어오면 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해당 전유부가 위반 건축물일 경우엔 승인이 안 됩니다. 사실 어떠한 대출도 되지 않아요. 다만 표제부가 위반이거나 다른 호실, 다른 전유부가 위반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전유부만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한 호실을 여러 호실로 쪼개기, 다세대 쪼개기 또 많이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쪼개기 호실인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호실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면적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일반 전세대출은 승인이 잘 안 나는데 H만 승인이 나는 공담 잡혀있는 집합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저희가 이렇게 손님들이 요즘 많이 찾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저희가 H로 많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근저당 안분 계산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쉽습니다. 요거는 면적으로 안분 계산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약 1억 원인 경우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호실이 일단은 5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이렇게 각각 30, 20, 20, 20, 10 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은 안분 계산 쉽게 할 수가 있겠죠? 30인 경우에는 3천만원, 20인 경우에는 2천만원 제곱미터 면적이 그럴 경우에는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고요. 또 상가주택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근생도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똑같이 면적으로 안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공동주택 가격의 126%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안분 계산된 채권 최고액을 빼주게 되면은 승인 가능 보증금이 쉽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승인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진 않은데 감정평가라는 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감정평가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건물이나 너무 실제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공시가격만으로 승인이 좀 어려운데 나는 감정평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LH 지정 감평법인에다가 그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평 비용은 좋은 점은 허그랑 다르게 LH가 부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는 법무법인에 이 집은 지금 신축이라서 공시가격이 없으니 감평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공시가격 없는 신축 건물인 경우에 이렇게 감평으로 권리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으로 아슬아슬하게 승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요청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실 때 LH 권리 분석하는 법무법인에 질의를 해보시는 편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LH 어떤 집들이 승인이 가능한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LH 대상자가 아닌데 나도 LH 살고 싶다 하시는 이제 입주 희망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놓았는데요. 제 전세임대 콜센터가 있습니다. 1670-009 여기로 전화하셔서 나는 어떤 유형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전세임대 대상자로 신청을 하는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LH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또 똑똑하게 임대하시고 똑똑하게 중개하시길 바랄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